네,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 이후에는 이 ISA의 위력이 더 커질 거라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 ISA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 전문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ISA가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게 핫하더라고요. 네. 태어날 때 만능 통장이라고 태어났는데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혜택을 조금 준다고는 했는데 지켜야 될 뭔가 제약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때는 인기가 시들하다가 그런 제약들이 점차 사라지고 혜택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좋아졌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는 한시적이었어요. 네. 얘 수명이 원래 올해 말일까지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영구하게 영구 상품이 됐군요. 네, 영구 상품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잠깐 일을 쉬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가입 대상도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은 누구나 다 가능해졌고요. 대학생도 가능하군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네.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ISA 계좌라는 게 사실은 주머니 상품이에요. 이 안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넣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양한 금융 상품에 올해부터는 플러스 주식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주식 거죠. 투자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올해부터. 진짜 그야말로 이제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만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형도 예전엔 신탁형과 일임형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플러스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까지 총 3가지가 생겼습니다. 중개형이라는 게 이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자, 그런데 이게 ISA 가입을 하면은 뭐 중도 인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원금은 꺼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묶이는 게 과거에는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세금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는 3년만 유지해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근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또 돈 필요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꺼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다만 원금 부분에 대해서 즉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뭐 수익이 200만 원이 났다라고 한다면 총 1,200이지만 내가 낸 1,000만 원까지만 꺼냈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3년을 채워야 되기는 하지만 3년만 채우고 그냥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하면 내가 깰 때까지는 이게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한번 깬다 그래도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상품들은 뭔가 제약들이 있죠. 한도가 납입 한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1년에 2천만 원이 한도고요. 곱하기 5 해서 총 1억 원까지만 들어갈 수가 1억 있습니다. 원까지요? 네. 1억 원 이상은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세제 혜택이 많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비과세를 해주긴 하는데 전액 비과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은 원금에 플러스 붙은 이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지만 다는 아니고 이 수익 중에 200만 원까지만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아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200만 원을 초과해서 붙은 수익에 대해서는 9.9%를 과세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은행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이라든지 뭐 배당이나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세금은 15.4%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9.9%를 부과를 하고 더 좋은 점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무서운데 이거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냥 9.9%로 분리해서 끝. 그렇군요. 그 장점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서민형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이거는 400만 원까지 되죠. 농어촌 뭐 이런 분들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민형이나 아니면 농어촌용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비과세 혜택이 아까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로 늘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득 기준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3,500만 원까지 요것만 이제 초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민형으로 가입해서 비과세 한도가 남들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저도 주식 투자 좀 하는데 어차피 주식은 세금 없어요. 그렇죠. 굳이 뭐 이거 ISA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슬슬 시즌이 다가오죠. 배당 시즌. 배당. 배당 세금 있죠. 맞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15.4% 떼고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주식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배당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배당이 많아지게 되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ISA에 넣어놓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비과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9.9% 분리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표 보면은 예.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 받는다 그러면 세금이 꽤 세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받는데 사실 나중에 내세요 그러면 와 비싸다라고 체감이 되겠지만 이게 증권사에서 떼고 주거든요. 원천 징수하잖아요. 우리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 떼고 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느낌은 없지만 100만 원 배당이 생겼다 그러면 15만 4천 원이나 뗍니다. 그런데 중개형 IS에다 넣게 되면 일단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사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예, 없고 배당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돈 많이 모으셔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요번에 삼성전자처럼 뭐 특별배당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 없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200 세금 없고 나머지 800에 대해서만 뭐 9.9% 이렇게 분리과세 하게 되니까 요즘에 사실 예금 적금 수익 굉장히 낮잖아요. 이자 낮은데 이런 것들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재테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연금저축 IRP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이 상대적으로 ISA가 나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항의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왜? 아니 어차피 저건 세액공제도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연금저축이 낫지 왜 ISA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세액공제는 안 되잖아요 저건. 그렇죠. 소득세를 깎아주지는 않는데 뭐 사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야 어차피 나는 소득 없는데 소득세 내는 것도 없는데 그 혜택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죠. 제약이 걸립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혹시나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깨게 되면 여지껏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그 이상을 토해내야 된다거나 하는 페널티가 있는데 ISA는 사실은 페널티는 없어요. 원금은 내가 얼마든지 꺼냈을 수 있고 중간에 혹시나 진짜 집을 사야 된다거나 큰 돈이 들어가야 돼서 이걸 깨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 내는 거지 뭐 더 이상 뭘 토해낸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연금저축이나 IRP보다는 ISA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ISA가 3년이 되면은 그거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SA에 넣었던 돈이 3년이 지나가서 여기에 이제 목돈을 꺼내가지고 딱히 활용할 곳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또 넣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게 되면 이 만기가 된 돈을 넣었을 때 그중에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제약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만기가 돼서 1억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의 10%인 1000만 원. 하지만 그중에 이제 300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이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얘를 끄집어내서 쓰게 될 때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따라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출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워진다라는 제약은 붙는다라는 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는 순간 뭐 세액공제 혜택은 있지만 이게 인출이 상당히 제약된다. 그건 틀림없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ISA는 그런 단점이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ISA 아무리 좋아도요. 사실 저도 하고 싶은데 늘 돈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꼭 만들어 두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1년간 한도가 2천만 원 부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올해 납입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는 내년으로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납입 안 해도 내년에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올해보다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럼 4천만 원까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나는 저축할 돈이 없다. 내후년엔 6천만 원. 그래가지고 5년이 딱 되면 1억 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5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계속 갖고 계셔도 됩니다. 일단 주머니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좋은 거니까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부지런하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뭐 쓸모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가서 만들 이유는 틀림없이 있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 ISA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인 궁금증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SA 그것이 알고 싶다. 3년이 안 돼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깨면 되죠. 깨면 돼요. 그런데 안 깨고 안 됩니까? 네, 안 깨도 됩니다. 이제 깨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 전혀 사실 못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또 한 2년 반 뭐 이렇게 거의 3년이 돼가는데 깨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원금 부분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미 대상자이신 분들 이제 가입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한 번이라도 됐으면 그거는 안 돼요. 하지만 가입을 한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이거는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을 좀 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서 내년쯤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슬아슬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군요. 아주 꿀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3년을 유지하면 얘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는 내가 깰 때까지 그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게 ISA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서 뭐 애플이니 테슬라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요즘에 서학개미 많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ISA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상장 주식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해외 상장된 ETF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나스닥 쫓아가는 혹은 S&P 쫓아가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당연히 여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슈퍼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꿀팁 정보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